이승우가 대반전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8살인데 4년 뒤면 32살, 선수로서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4년 뒤에 기회는 더 어렵겠죠? 지금부터 이승우 비운의 스타에 대해 전해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최종 26인 명단에는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선수들이 이한범, 김태현, 박진섭, 이기혁, 이태석, 카스트로프, 김진규, 양현준, 배준호, 엄지성, 이동경, 그리고 오연규. 오연규는 2022년에 동행은 했었는데 이번 예비 엔트리 3명 중에 1명이었죠. 11명이나 지금 월드컵을 처음 나가는 겁니다. 더 문제는 2년 동안 제대로 된 완성된 팀으로 상대와 붙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3주 연습으로 팀이 완성이 될 수 있나요? 손흥민과 김승규처럼 4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는 베테랑들도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관전 포인트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흥민이 한국 월드컵 역사 최다골 기록에 도전하고 A매치 최다골 기록도 정조준합니다. 대한민국이 24년 만에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강인과 김민재가 처음으로 함께한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는데 그들의 두 번째라면 더 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축구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월드컵입니다. 현재로선 8강에 진출한다고 해도 감독 없이 뛴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상황입니다. 모든 결과는 결국 감독의 책임이 될 것이고 선수 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라인업이 역대 최강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베스트 11이 3경기 내내 풀타임을 뛸 수 없다는 겁니다. 로테이션은 필수고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 골이 필요한 순간마다 선수 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게임 체인저가 있는가? 손흥민과 이강인이 출전하고도 골이 나오지 않고 교체를 해야 할 때 극적인 골이 필요한 순간에 한국은 어떤 선수를 선택할 것인가? 카타르 월드컵 때도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단 몇 분 안에 한 골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 한국은 어떤 선수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승우가 뽑혔으면 했습니다. 이승우의 마지막 국가대표 활약은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정규 A매치 기준으로는 2019년 6월이 마지막이었고 홍명보 감독이 부임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2024년 10월 황희찬과 엄지성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체 발탁된 것이었습니다. KTX 입석을 타고 급하게 합류했고 이라크전 후반 86분 단 3분을 뛰었습니다. 그마저도 턴오버로 실점에 기여하면서 최악의 복귀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북 현대의 K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를 그리고 K리그 최고 연봉자를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이승우가 어떤 선수인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승우는 U20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지금의 세계 최강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결정적인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당시 상대 명단에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선수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이승우는 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신태용 감독은 유럽에서 뚜렷한 활약을 못하고 있던 이승우를 러시아 월드컵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이승우가 주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승우의 어떤 면을 봤는지 지금 되짚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가 걸린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김학범 감독은 또 이승우를 택했습니다. 이승우의 결정적인 활약이 손흥민의 병역 혜택을 완성시켰습니다. 일본과의 결승전은 전후반 내내 득점이 나오지 않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장 전반 3분 이승우가 왼발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광고판 위에 올라가는 세레머니로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골이 없었다면 손흥민의 병역 혜택도 이후에 토트넘에서의 전성기도 다른 이야기가 됐을 수 있습니다. 이승우가 손흥민에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 이승우에게 빚을 진 겁니다.
이승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를 제치는 돌파력, 예측 불가한 움직임, 큰 경기에서 쫄지 않는 담대함,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선수입니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도 이승우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형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발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월드컵 명단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승우가 명단에 이름이 불리는 그 장면을 기대했던 팬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수비 가담과 체력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이승우를 주전보다는 조커로 활용했습니다. 이승우 본인은 2018 월드컵 이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후반에 교체 투입되는 게 선발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조커 스타입니다. 그럼에도 K리그 최고 연봉 15억 9천만 원을 받는 선수를 조커로만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는 인정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승우가 조커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FIFA입니다. 2013년 이승우가 고등학교 나이일 때 FIFA는 FC 바르셀로나의 미성년자 국제 이적 규정 위반을 이유로 2년 동안 이적 금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징계로 이승우는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수로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야 할 10대 시절에 실전 경기 감각을 키우지 못한 시간이 쌓였습니다. 신체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경기를 못 뛴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승우는 해외 생활을 접고 K리그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수원FC를 거쳐서 전북 현대에서 지난해 K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후반 교체로 투입돼서 결정적인 골을 넣는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K리그에서 이승우가 뛰어든 순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건 팬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의 경쟁자들은 양현준, 배준호, 엄지성이었습니다. 이 세 명에게 밀려서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안 뽑힌 걸 가지고 감독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감독이 보는 눈이 다른 걸 어떻게 합니까? 레전드 사비마저도 이승우가 바르셀로나 유스 때 얼마나 유명했으면 잘 알고 있겠습니까? 월드컵 때 수비 가담을 하지 않고 공격만 집중해야 할 때 분명 그런 때도 있을 텐데, 엄지성, 배준호가 컨디션 최대 맥스일 때나 이승우 포텐과 비슷할 것 같은데, 28살 전성기에 32살이 되면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최근 이종효 감독이 이승우 팬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싶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언젠가가 이종효 감독과 이승우가 함께하는 날이 온다면 이 비통한 한국 축구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는 명단 탈락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쉽고 슬펐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선택은 홍명보 감독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한다. 월드컵 마치고 이승우가 국대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